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빅뱅 우주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시면 오늘 공부할 소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 쪽이 원소의 생성이고요. 개념 복습하면서 이렇게 체크 한 번씩 하시란 얘기예요. 자, 5번 복습하셔라. 그리고 문제풀이 첫 번째로 문제 풀고 틀린 거 복습하면서 체크하셔라 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다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통합과학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적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빅뱅 우주론 공부하는 거 맞는데요. 사실 빅뱅 우주론 나오기 전에 학자들끼리 먼저 막 싸웠잖아요. 서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론에서 가장 먼저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적 우주론은 뭐예요?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표 학자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실수야. 야, 이거 틀렸어. 막 우주 상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대표 학자가 프리드만, 르메트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를 선행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까지 달달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1 내신을 준비하고 있다. 전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어.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동적이 이겼다라는 거죠. 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입니다. 허블. 허블을 사실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중3 때 허블망원경도 배웠고요. 이제 외부 은하를 이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 사람이 바로 허블이었죠. 근데 허블이 어떻게 했어? 외부 은하를 보니까 안드로메다 이런 거 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하야. 여러분,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은하 별 2,000억 개가 있어요. 2,000억 개가 있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저기 보이는 안드로메다 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하야.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허블이 하면서 또 뭘 봤어요? 적색 편의 현상을 보게 되었죠.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별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별이 더 빠르게 멀어져. 여러분, 멀리 있는 별이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3 때 했었잖아요. 그 풍선에다가 이제 별딱지 붙여가지고 했었죠.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진다? 공간이 팽창한다.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결과에 따라 동적 우주론이 맞는 거야 라고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다. 그랬더니 적색 편의 현상이 보이더라. 그래서 팽창 우주론, 동적 우주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팽창 우주론, 동적 우주론을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적 우주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알겠어. 우주 팽창하는 것까지는 나도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또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결론적으로 빅뱅이 이겨요. 그 이유는 또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빅뱅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 나옵니다. 138억 년 전이에요. 여러분, 138만 년 전 아니고요. 138억 년 전이에요. 자, 그때 빅뱅이 시작되면서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론인 거거든. 그런데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길 정도면 대체 그 한 점이 얼마나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야.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주 고온 고밀도의 모든 이 온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다 집약되었던 한 점에서 뭐예요? 빅뱅. 빅 투 더 백 투 더 뱅. 미안합니다. 여러분, 빅뱅 세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이제 빅뱅이 최고였습니다. 빅뱅이랑 21이 산다라박이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빅뱅이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폭발이죠.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탄생을 했다. 그때부터 계속 뭐 했다? 팽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와 같은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막 팽창해.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멀어져요. 공간이 팽창하니까 멀어지면서 온도와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빅뱅 우주론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이랑 싸운 놈이 누구였어요?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정상 우주론이었어요. 정적 우주론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정적 우주론은 우주 정지야. 얘네는 다 동적 우주론이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 다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우주 팽창까지는 나도 오케이 공감한다 이거야. 그런데 물질이 계속 생성이 돼요. 자, 빅뱅 우주론은 어땠어요? 요렇게 공간이 팽창해도 그 안에 있는 물질은 그대로다 보니까 서로 멀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때? 우주가 4배로 공간이 팽창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도 4배로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과학자 누구예요? 가모프. 다 외워야 돼. 우주 크기 팽창이야. 맞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우주가 팽창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일정하다 보니 이것들이 멀어져서 밀도 감소, 온도 감소하더라까지가 빅뱅 우주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정상 우주론 대표학자 외워주세요. 호일입니다. 호일. 자, 일단 팽창까지는 동일하다 이거야. 왜? 둘 다 동적 우주론이니까 우주 팽창한다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우주가 2배, 3배, 4배 커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도 2배, 3배, 4배 커져가지고 질량이 늘어난다. 그럼 밀도도 같고 온도도 같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아?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고 싶지 않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자 이름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싸우는 것까지 왔는데 빅뱅 우주론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고 우주 배경 복사와 스펙트럼인데 그거 오늘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고요. 자, 우주가 시작됐어. 펑 터진 거야. 그럼 이제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할 건데 그 물질이 갑자기 뭐 대단하게 생기는 게 아니겠죠.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뭔데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화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구과학 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갑자기 화학이 왜 나와? 해야 돼.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쪼개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 입자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쪼갰던 원자가 나옵니다. 아유, 네, 원자가 나옵니다. 아톰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토마 이렇게 했었잖아. 고대 시대 때는 아토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원자가 나왔어요. 자, 이 원자를 쪼갰어요.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에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여기까지가 중2 수준이잖아. 여기까지가 중2 수준인데 통합과학에 왔더니 이 원자에게 더 쪼개지더라. 자, 그럼 우리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라고 해볼게요. 헬륨 원자. 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 이유는 원자핵이 플러스 2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 2면 이 녀석에게 마이너스 1가짜리 전자가 몇 개 들러붙어 있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2고 전자 2개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이게 원자의 아주 큰 성질입니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빰빰 이렇게 상쇄가 된다고. 플러스 2에 전자 2개여서 마이너스 2 상쇄가 돼서 중성인 입자가 바로 원자잖아요. 그런데 얘를 꺼내보니까 어머나 알고 봤더니 이 플러스 2짜리 원자핵이 어떻게 됐어? 플러스 1짜리 알갱이가 2개가 붙어가지고 플러스 2였던 거야. 응? 이해돼 이거? 뭐 뭔지 알겠어? 야, 그러면은 리튬 봐봐, 리튬. 야, 리튬 원자 번호가 3번이야, 얘들아. 그럼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몇 개 엮였어? 플러스 3이니까 전자는 이렇게 3개 엮겠지?
그치?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에서 이 상쇄돼서 중성이어가지고 아톰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를 꺼내보면 어떻다고? 이 원자핵을 꺼내보면 플러스 3짜리 알갱이가 아니라 플러스 1짜리 알갱이가 3개가 붙어가지고 플러스 3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플러스 1짜리 알갱이가 누구야? 양성자예요. 양성자. 왜 안 나오는 거야? 양성자. 플러스 1짜리 알갱이.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전하가 뭐야? 전하 이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는, 미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는 그냥 이 질량만 차지하는 누가 들어있어요?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보통은 개수가 비슷하죠. 보통 같은 애들이 많죠. 어쨌든 이 원자핵을 더 쪼개보니까 플러스 1짜리 알갱이 양성자들과 그 다음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자가 중성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이 플러스 1짜리 알갱이 양성자 개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짜리 알갱이 전자 개수가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성이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이 중요한 거야.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 개수 이퀄 전자 개수. 그래서 원자가 중성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됐어? 근데 또 쪼개집니다. 여기서 또 쪼개져요. 이 양성자 중성자가 더 쪼개면 쿼크라는 입자가 나오는데요. 이 쿼크가 3개가 모여서 양성자, 3개가 모여서 중성자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쿼크가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뭐 특이한 거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아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 쪼개보니까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뿅 넘겨보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도 더 작은 알갱이 쿼크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는 쿼크 3개라 그랬죠. 어떤 쿼크?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라는 애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 그래서 더 작은 알갱이 3개씩 모여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원자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 개수가 같다.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하셨잖아. 근데 이거를 원자핵을 쪼개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어? 플러스 1짜리 양성자라는 알갱이가 나왔고 마이너스 1짜리 전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전자수랑 양성자수랑 같아가지고 중성이 된 거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띈다. 원자핵이겠죠? 원자핵이 나왔는데 이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는 이유가 플러스 1을 띠는 양성자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핵을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어떻다?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냥 질량만 차지한다. 질량만 차지하니까 물리적 성질에만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기본 입자 이제 쿼크 나온 거고요. 그리고 원자에서 원자핵 주변 돌아다니는 전자 있죠. 얘도 이제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바로 기본 입자가 되는 거고요. 누구?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자, 그러면 빅뱅 일어났어. 우주 이제 시작됐어. 그럼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생겨날 거 아니야. 누구부터 생기겠어요? 얘부터 생기겠죠. 얘부터 제일 작은 기본 입자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뭉쳐 쿼크 뭉쳐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또 양성자 중성자 뭉쳐서 원자핵 만들고 원자핵에 전자 붙여 원자 만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핵 전자, 원자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꺼내니까 이제 쿼크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빅뱅 이후에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잖아요. 빅뱅 우주로는 그죠? 온도가 감소하면서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쿼크 전자부터 시작하자. 쿼크 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원자에 원자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가장 작은 원소 수소 그리고 헬륨까지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쿼크 전자 먼저 만들었고요. 쿼크 뭉쳐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고요. 이것도 뭉쳐가지고 원자핵 그리고 원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정리해 볼게요. 자, 빅뱅입니다. 138 뭐라고? 만년 아니고 억년 전에 온도가 너무 높았겠지. 폭발이 일어났잖아.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요? 에너지 좋고 높은데 왜 입자 안 생겨요? 라고 물으시면 이 에너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막 너무 운동 에너지가 심해.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 사실 온도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빅뱅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기본 입자, 누구?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왜? 온도가 내려가니까 쿼크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쿼크 몇 개? 3개 뭉쳐. 3개 뭉쳐가지고 어떻게?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 그런데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거꾸로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쿼크도 전하가 있어. 응? 자, 보니까 이 업 쿼크 있죠.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예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자, 다운 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오, 좋아. 자, 해봅시다. 업쿼크 2개,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에다가 다운 쿼크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 때려보세요.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거였구나. 자, 중성자, 업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 다운이 2개예요. 다운이 2개,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 해봐요. 0이 되죠. 전하량이 빵이 되더라.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가 있는 애들이 뭉친 건데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 상세가 뿅 돼가지고 전하량이 없었던 거야. 맞지? 그렇게 해서 이 전하가 결정이 됐었던 거죠.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양성자, 중성자 뭉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제 핵을 만들어야죠. 그럼 핵을 만들 때도 아무 핵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놈, 누구? 원자번호 1번 수소 원자핵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자, 봐요.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해야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쓰셨죠? 자, 헬륨 원자핵 쌤이 그려볼게. 원자번호 2번이잖아. 헬륨 원자번호 2번이지. 어떻게 생겼어?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 했지. 전자 이렇게 생겼다 했지.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이렇게. 꺼내봐. 양둘, 중둘. 양성자둘, 중성자 2개로 이루어졌어. 이 원자핵이. 맞지? 2개로 이루어져서 4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수소 있잖아. 수소 얘 특이하다. 얘 플러스 1짜리잖아. 전자 하나 붙어 있잖아. 이 꺼내면 어떻게 돼 있어? 꺼내면 우리 생각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양성자 하나로 돼 있어. 특이해. 근데 거의 99%의 수소가 다 저렇게 돼 있어. 근데 되게 무거운 애도 있어.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붙어 있고 막 이런 애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수소가 그냥 양성자 하나로만 이제 중성자를 안 데리고 있어. 응? 가볍겠지? 그 경수소, 가벼울 경자 써서 경수소라고도 해. 이런 애들은 무거워 하나 달고 있잖아. 중수소, 이렇게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수소. 얘는 3개나 달려있네. 삼중수소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런 애들이 뭐야? 이런 애들 뭐라 그래?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동위원소. 양성자 개수는 똑같아. 근데 이 중성자가 몇 개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질량만 달라. 물리적 성질만 달라. 이런 애들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얘라고 얘. 응? 그러니까 양성자를 여기서 만들었잖아, 여러분. 그지? 그럼 양성자 만들었으면 그냥 누구 만든 거야? 수소 원자핵 그냥 만든 거야. 양성자, 중성자 뭉쳐서 핵을 만들라 했는데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만들 거야?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재료가 뭔데? 응?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뭉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언제? 외워야 돼.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야. 아이고. 너무 중요해가지고 3을 3번을 썼어. 3분 지났을 때야. 3분. 외워야 돼. 응? 온도는 언제야? 10억 K야, 10억 K. 온도 10억 K까지 떨어졌을 때 3분일 때 헬륨 원자핵 양성자들, 중성자들 뭉쳐가지고 만들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